안녕하세요. 원피아 TV입니다. 원피아 TV의 저는 주인장 강창호입니다. 원피아 TV 좀 생소하시죠? 조금 우습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원자력으로 피어나는 아름다운 세상을 추구하는 방송. 원자력으로 이제 이 세상을 조금 더 청정하고 깨끗한 미래를 지향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조금 안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원전 비리 건도 있어가지고 이미지 각인이 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방송은 저희 이제 사실은 우리 앞으로 이제 만약에 일이 잘 돼가지고 수익이 좀 많이 난다면 제가 이제 여기 오늘은 딱딱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조금 더 재미있고 이제 유쾌한 소재로 해가지고 정치 소재도 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많은 호응이 있게 되면 수익도 발생하겠죠. 이 수익은 이 방송 유튜브 방송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실제적인 모든 재원은 세월 1발전소 조합원들의 맹비로 지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돈은 만약에 수익이 생긴다면 이 돈은 탈원전 이제 저항이라든지 원전을 바르게 안내하는데 그 용도로만 사용이 되고 저희가 사익을 취하는 부분은 일체 없을 것을 먼저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원전 안전 문화와 강제 인사 이동이라는 주제를 했습니다. 최근에 워낙 이제 한수원에서 이제 인사 이동, 강제 인사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오해 있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먼저 안내를 드리기 전에 저희 이 PT를 한 25장 정도 만들었는데 이 진행하기 전에 저는 신한울 3사 건설이 재개가 되면 거기서 시운전 단계 때 이제 해결료를 인수해야 돼요. 제가 거기 가서 해결료를 인수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 혹여라도 너무 좁은 시야로 이 내용을 관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내용은 이제 원전 안전 문화와 강제 인사 이동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제 저는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7개의 노형이 있습니다. 7개 노형이 있고 현재 진행된 강제 인사 이동에서 이 7개 노형에 대한 전문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원전 안전성, 그러니까 원전 안전 문화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반론을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진행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수원 인사이동의 개요부터 해서 강제 인사이동의 배경, 그 다음에 인사이동의 해법과 제가 이제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에 대한 내용 소개와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전문화와 직무 전문성, 이렇게 챕터를 4개를 구성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4개를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분량이 커서 이제 유튜브상 이제 40분 정도 넘어가게 되면 안 되거든요. 저는 한 20분 정도로 쪼개야 되기 때문에 1장, 2장, 그러니까 2개를 하나의 챕터로 하고 3번, 4번을 두 번째 챕터로 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수원의 인사이동의 전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수원 강제 인사이동의 경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실제로 이제 작년 5월에 이제 40급 직원 인사이동 개선안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되네 안 되네 이거 이제 기존 제도가 있었으니까 이제 마찰음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마찰음에서 전혀 이렇게 소통이 되거나 조율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역할을 해보려고 인사처도 만나고 노동조합도 이렇게 중앙노조하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 제가 그래서 2019년 10월에
해당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지자체 단체장을 다 만나고 그 국회에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 국정감사에서 6명의 국회의원이 10차례 넘게 문제 지적을 했고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성운모 산업부 장관 역시도 안전한 방향으로 노동조합과 잘 상의해서 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그 변화가 없이 강행이 되죠. 그래서 올해 이제 그 2월에 이제 인사발령을 내겠다고 계속 추진되니까 올해 1월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4개 본부 노조위원장들이 이제 천막 노숙 투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이제 국회에 가서 해임 촉구 기자회견도 하고, 그다음에 단식 농성 과정에서 이제 그 단식에 참여했던 3명의 본부위원장이 순서대로 병원에 후송이 되고, 하지만 회사는 원안을 물러섬 없이 강제 인사 이동을 강행하고 명단을 확정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천막 노숙 투쟁은 종료가 됐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한수원 이제 인사는 2월 21일 날 514명의 직원에 대해서 인사 이동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514명 인사 이동에서 순수하게 제가 이제 저는 노형별 직무 전문성을 강조하는 사람이라 한번 그 체크를 해봤어요. 거기서 발전소에서 발전소로만 이동한 사람들, 그 원자력 직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173명이 발전소에서 발전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173명 중에서 121명이 노형이 불일치한 상태로 갔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7개의 노형이 있다 했죠. 고리 1호기를 빼면 6개입니다. 노형이 불일치한 발전소로 전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다수 인원이 휴직계를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인사발령 때 2명은 아예, 한 명은 명예퇴직, 한 명은 이제 그 사직서를 내서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먼저 이제 이 인사이동 이야기는 배경은 이렇고, 이제 우리 회사에 적용되고 있는 한수원의 인사 이동 이 제도 규정이 어떻게 변화해서 왔는지 그 부분을 먼저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까지만 해도 쭉 한전부터 계속 올 때까지, 이제 한전에서 이제 2011년까지 사업소의 이동은 흔한 말로 인사 옵션이었습니다. 인사 옵션. 그러니까 인사 옵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고, 근데 이게 2012년도에 원전 비리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원전 운영 종합 개선 대책을 발표합니다. 여기에 강제 순환 인사제도라는 게 명시가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동일 사업소 15년 이상 근무자 이동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어왔던 거죠. 그 과정에 그 이동 마일리 제도도 반영됐고, 2015년에는 원전 감독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어서 이제 순환 보직이라는 단어가 법적인 법에 명시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20년 올해까지 왔는데, 당초 이제 15년에서 이제 12년, 그 다음에 10년으로 단축되고, 앞으로 이제 관내 이동자의 경우 2년 이상이 되면 다시 이제 고향 사업소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지게 된 거죠. 아무튼 이런 과정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회사가 인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강제화된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선택이
이렇게 강제화된 배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렴이었습니다. 청렴, 원전 비리 사건이었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 회사가 이제 그 청렴도하고 경영평가 이제 달성도인데요. 2011년에 원전 비리가 밝혀지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청렴도가 그 3등, 5등, 5등, 3등 이렇게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졌다가 이때 그 우리 비리에 관계했던 사람들 약 50명에서 60명 정도가 기소되고 구속도 되기도 했죠.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원전 감독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그 아까 감독법에 나쁜 것도 있지만 구매 프로세스 그 다음에 그 품질 프로세스가 그 들어있거든요. 그걸 근거해서 우리 회사 프로세스가 다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우리 청렴도가 2016년에 1등 다시 2등, 1등, 1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렴 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 지금 현재 강제 인사 이동 규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실제로 이제 그 원전 감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자력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 기능이 잘 안 되는 법들입니다. 원전 감독법에 순환 보직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리 근절을 할 목적이었고 원전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위헌적인 내용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뭐 임직원 재산 등록, 취업 제한, 영리 활동 금지, 가중처벌 등 그 헌법에 보장된 평등, 보편적인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원자력 안전법 역시 그때 원전 비리 있고 나서 과징금이 약 100배 정도 증액돼서 경제형, 교수형이 된 그런 법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MCR에서 아니면 우리 이제 정비부서라든지 일을 할 때 기술 지침서를 위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과징금이 12억입니다. 그리고 양벌 규정이고 그 다음에 또 구상권 청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실수하면은 잘못하면 폐가망신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일을 나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게 그 안전문화하고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사이동의 이제 법적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규정적으로 원전 감독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순환보직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그 문장의 전반을 보시면 인사관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 그러니까 순환보직도 하되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행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원자력 발전 사업자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준수해야 된다. 또 아울러 조직과 인사관리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한 건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 기능을 위해서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이 먼저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사규에 있는 인사관리 지침에서도 순환보직이란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항목이 있어요. 29조 2항에. 근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죠. 직무의 전문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 우리 한수원에서 인사이동은 부서 직무는 보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부서에 대한 내가 정비부서에 있었다, 운영부서에 있었다, 아니면 화학, 방사선, 기계, 전기, 계측, 발전 이런 거는 했을 수 있었어요. 근데 노형별 직무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강제 인사이동을 하게 되었을까? 이번에 강제 인사이동이 됐을 때도 상당한 인원이 휴직계를 내고 또 회사를 떠난 사람도 2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부글부글한 사람들이 많죠. 자, 왜 강제 인사이동을 이렇게 밀어붙였을까? 저는 먼저 그 사례가 될 만한 거를 먼저 두산중공업의 사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 뭐 처음에 주가가 20만 원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그 문재인 대통령 출범 전에 한 2만 5천 원에서 지금은 한 3천 원, 4천 원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눈은 냉철합니다. 지금 두산중공업은 탈원전 있고 나서 종업원 숫자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 영업이익 매출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두산중공업 관계자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두산중공업 정리하고 중단하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먼저 살펴볼게요. 두산중공업은 탈원전이 딱 시작되는 그 시점에부터 인원 감축이 시작됐죠. 그리고 사업이 대폭 약화됩니다. 신한울 3사도 안 됐고 신규 원전, 해외 신규 사업도 다 사라졌어요. 그 누구 때문이지만 자, 그때 2018년에 그 6개 비즈니스 그룹이 있었습니다. 사업 분야가 있었는데 이 사업 분야를 6개에서 3개로 줄입니다. 이걸 뭐냐면 그 구조 개편을 한 거죠. 구조 개편. 그때 임원급 고위층 간부들이 상당수 구조조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노동법에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법은 정리해고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자, 18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 19년에 그 무급 순환 휴가제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걸 무급 순환 휴가라고 하는데 두산에서는 유급이라고 하죠. 왜 무급이냐? 2달을 휴가를 주는데 월급은 한 달만 주는 거거든요. 한 달은 무급이죠. 저는 그래서 무급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감이 사라졌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돌린 겁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두산에서 2,600명 정도의 명예퇴직을 받겠다. 75년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됐죠? 2,600명을 받으려고 했는데 신청자는 한 600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두산은 대기업이고 노조가 있고 정규직입니다. 급여도 우리보다는 안 되지만은 짱짱한 편이에요. 누가 나가려고 합니까? 이런 시대에. 그죠? 저는 앞으로 이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또 압승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권력이 자기 중심을 잃는다고 생각해요. 옛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사의 의결일 때도 그랬지만 그때도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하니까 바로 이튿날 월성 1호기를 경제성 조작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걸 조기 폐쇄 의결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권력은 너무 치우치게 되면 중심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총선에서 만약에 또 여당이 우세하게 되면 신한울 3사 건설 재개 안 할 것이고 그러면 두산은 불가피하게 정리해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급 순환 휴가제도 했고 희망퇴직, 명예퇴직까지 했는데 계속해서 경영이 악화가 되면 노동위원회에 찾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구조조정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회사 날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노동위원회에서 해당 구조조정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저촉되지 않습니다라고 판정을 해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구조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건 뭐냐면 두산은 우리한테 먼저 선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2030년까지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를 포함해서 12개 원전이 폐쇄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12개가 사라져요. 그러면 12개면 2개 본부죠? 2개 본부. 지금 1개 본부에 영광 같은 경우는 한 1600명 정도 있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2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3000명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신임 정재훈 사장이 신임 취임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한 원자력 회사에서 앞으로는 종합 에너지사로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신재생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도 RPS 때문에 약 그 0.7기가와트 정도 있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8.3기가와트까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자, 8.3기가와트. 그런데 여기다 얼마 쓰냐? 20조를 투자해서 2030년까지 20조를 투자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아까 12개 원전에서 사라지고 그 인원들은 여기로 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한 오판입니다. 실제 여기 사막에 그 설치되어 있는 그 태양광 판넬 뭐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태양광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신재생은 거의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 이게 이제 그 한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 드리면 이래요. 신재생 먼저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 드릴게요. 신재생이 올해 148명이에요. 근데 20조를 투자해서 2030년이 되잖아요. 181명이에요. 33명 늘었죠? 신재생은 우리가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SPC, 특정 목적 회사에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연료전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합 관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울러 여기 보시면 우리 인원 감축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12,000명이 넘어가죠. 근데 2030년이 되면 8,000명대로 줍니다. 그러니까 12명에서 8명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 중에 한 사람이 떠나야 되는 거죠. 긍정화는 9,000명대라고 표현했는데 긍정화 이제 없습니다. 왜냐? 신규 원전 사라졌어요. 그리고 해외 수주 안 돼요. 신한울 3사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까지 없어요. 따라서 더 악화될 소지가 더 강하다. 아울러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공기업입니다. 청년 의무 고용을 해야 돼요. 정원의 3% 이상을 계속 신규 채용을 해야 가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 덧붙이면 이겁니다. 실제 UA 계약을 할 때 사실은 퍼머넌트라고 생각했습니다. LTMA, LTOA. 그러니까 운영계약, 정비계약을 롱텀으로 생각했었는데 결국 우리가 5년짜리 하도급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UAE에 가 있는 인원이 약 1200에서 13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한 1250명 정도 될 것 같았는데 그 인원들이 2030년까지 어떻게 되냐면 80명 남고 모두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지금 12,500명 정도에 있는 우리 인원이 앞으로 신규 사업으로 있는 신재생에서는 33명 늘어나요. 33명 늘어나고 원전은 12개가 사라져요. 그리고 UAE 갔던 인원들까지 철수하게 돼요. 거기다가 우리는 매년 정원의 3% 신규 채용을 해야 돼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이번 강제 순환 인사 이동은 두산처럼 강제 구조조정을 계획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이러한 의심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 좀 냉철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 나머지 두 부분, 인사이동 해법과 국회 제출될 내용하고 안전문화와 그 직무 전문성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